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미국 긴축 가능성의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결국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쵸? 달러가 올라간다. 회수가 되니까 귀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계속해서 달러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말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달러가 얼마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죠? 13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이 더욱더 붕괴됨에 따라서.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1250원도 일단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일 20일 만에 처음으로 심리석 지지 1200원 선을 넘어섰다. 이러면서 FED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쳤다. 파월 의장은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죠. 실업률이 아무래도 그죠? 실업률이 늘어나는데 이거가 위협당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금리를 인상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안 흔들려.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죠. 이어서 우리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무조건 물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높다. 왜? 생각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미 과열이야. 시장은 이미 과열해 왔고 이미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은 이 표준 편차에서 가지고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지표들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서서히 비쳤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고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나스닥이나 이런 거 보세요. 막 빵빵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채권 미국채 금리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고용률은 이제 서서히 굳어가겠지만 실업률이라는 거가 당장은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선 금리를 인상해도 되거든요. 실업률이 만약 이걸로 인해서 빠졌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조금 미지수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시장이 조정이 받았다 이렇다라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인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따라가야 되니까, 미국을요.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나가지고 따라가야 되고. 왜 따라가요? 리얼티쌤 왜 따라가요? 이거 설명 모르시는 분 없죠? 미국이 금리를 2% 준대. 예를 드는 거야. 2% 준대. 근데 대한민국에다가 돈 맡기면 1.5% 준대. 여러분들 같으면 미국이 안전한 나라에서 2% 준대. 대한민국보다 더 안전한 나라에서 어디다 맡길래요? 당연하지. 안 그래도 미국이 1.4를 줘도 미국에 맡길걸? 미국이 1.4를 줘도 미국에 맡긴다고. 이해되세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금리가 똑같다 이러면 얘가 만약에 똑같다 이러면 많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여기 맡기겠죠. 금리를 예를 들어 얘가 대한민국이 1.7을 준대. 1.4 주는 동안. 그럼 대한민국에도 많은 돈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국보단 상대 대비 불안정한 시장이니까. 상대 대비. 그쵸?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 그럼 우리도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내가 마이크를 저다가 놓고 이제서야 마이크를 가깝게 했네. 들리긴 들렸을 것 같아. 목소리가 하도 커서. 이 좋은 내용을 편집해서 다 찍을 순 없어.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부동산이 다운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3월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선의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 지금 결국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민주당의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였습니까? 이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가만둬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장이 올라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올라가잖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올랐잖아. 이 정도면 선방 아니겠냐? 이렇게 편이라도 들어줄 텐데 지금은 편을 못 들어주는 거야. 왜?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곳에다가 그냥 괜히 들쑤셔가지고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끔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빨리 뭔가 좀 수습이라도 이게 접어든 모양새라도 보여야지만 표심이 올 텐데. 근데 이미 늦었죠. 당장 다음 달인데. 그쵸?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집값은 안 오를 것이다. 주택가격 전망지수 5개월째 하락한다. 조선일보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0으로 나왔고,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죠.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 이런 거 볼게요.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커스터머 뭐의 약자인 걸로 알고 있어. 제가 알기로. 아닌가? 뭐, 하여튼 그래. 닦아먹었네, 오래돼서. 이거는 알지. 이게 뭔지는 아는데, 이게 이니셜을 닦아먹었네요. 벌써 오래돼가지고. 자, 104.4였다. 그래서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졌는데, 소비자들이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래서 요즘에 뭐가 늘고 있냐면 상가에다가도 많은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코로나만 끝나면은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대비인 거야.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어요. 시장 경제는 좀. 그쵸? 예.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와서 300이라는 지수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금리를 인하 한 번 할 때마다 50씩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씩.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50씩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이 너무나도 과열로 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서 내려가더라도 코로나의 그 어떤 거품이 빠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그거는 경기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좀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다시 예전에 100이었어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근데 금리를 인하해서 얘가 3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금리 죄송해요. 금리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50씩 빠지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예. 소비자 지수나 물가 상승에 대한 처분들이. 그러면 이거가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은 빠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250, 200 이렇게.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더더욱이 올라갔던 이 300 지수가 금리의 영향만 제거해서 딱 한다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제거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200에서 남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야. 그것 때문에 상가로도 투자가 몰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지. 상가 같은 경우는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바로 소비에 직격탄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금리를 그동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올랐느냐는 거야. 주택 경기 지수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임에도 올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제거된다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붕괴될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의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고 계시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치를 100으로 잡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이고 이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현재 돈이 없어서 막 못 쓰거나 쪼달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의 주머니는 매우 펑펑. 경기 좋다 이럴 때야.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럴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새 차가 많이 굴러다녀요. 신차들이. 이럴 때가 조심해야 돼. 신차 굴러다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신차를 뽑고 가방을 사요. 백을 사고 막 이래요. 소비가 엄청나.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줄 서 있더라고. 루이비통인지 뭐 샤넬인지 뭐 이런 거에 막 줄이 막 서 있어. 와, 힘들다는 게 아니구나 지금.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 유의하시기 바라고 있고요. 자, 근데 고개 드는 집값 하락 전망, 올해 하향, 경기 가속화, 안정 가속화 전망. 그래서 고개 드는 집값 하락 전망, 그죠? 집값 하락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옥죄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결과다. 앞으로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밝힌 터라서 올해 주택 안정화 추세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죠? 27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달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7포인트 하락한 100을 기록했고 이제부터 100에서 무너지는 자가 여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5개월 연속으로 해서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으로 하락을 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내다본 소비자가 더 많았다면 그 이후에는 점차 상승 전망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달 들어서 상승과 하락 전망이 딱 반으로 갈린 것이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은 보합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상승했는데 0.02%, 수도권과 지방은 0.01, 0.03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지방도 지금은 조금 다소 주춤하는 게 있긴 있어요. 지방도 다소 좀 주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무너질 때 다 무너지거든.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지금 종합이라고 본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좀 어려워져요. 근데 코스피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 달라요.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람이 진짜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화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개념이 있고 이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치켜 올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이론과 세대수의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격이 유지되는 곳들은 조금씩 우상향을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해 지금 왜냐면 2008년도에도 그랬어요.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오히려 올랐거든요.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차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완전 연초나 그랬대도 지금까지는 2019년, 2020년은 너무 쉬웠어. 이 쉬운 장에서 돈 다 벌 때 남 이야기 듣고 계속 따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때만 해도 어느 지역이 간다 이러면 가가지고 쫙 사면 쫙 올랐어,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앞으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가 앞으로 저평가다. 얘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잡아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시장이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르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부동산 시장 오늘 여기까지 잠깐 짚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짚어드리고요. 카톡방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이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리얼티였습니다.